시리아에서 폭격으로 다친 8살 소녀의 동영상이 또 한 번 지구촌을 울리고 있습니다. 시리아 내전으로 하루에도 수십 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고 있지만 러시아는 임시 휴전 이후 최악의 공습을 재개했습니다. 이유정 기자입니다. 응급실에서 실려온 한 소녀. 머리는 잔뜩 헝클어졌고 이마와 코에서는 피가 흐릅니다. 이제 8살이 된 소녀의 이름은 아야. 지난 10일 시리아 탈비스에서 가족과 함께 있다 폭격을 당한 겁니다. 홀로 남겨졌다는 두려움에 울음을 그치지 못한 채 애타게 아빠를 찾습니다. 아야의 이런 모습은 폭격을 당하기 전 학교에서 촬영한 사진과 극명히 대비돼 안타까움을 더합니다. 무너진 잔해에서 구조된 울지 않는 꼬마 옴난과 갓난아이를 구하고 흐느끼는 하얀 헬멧 대원의 모습에 이은 또 다른 시리아 내전의 참상입니다. 다행히 아야와 가족들은 무사히 구조됐지만 현지 시간 11일 재개된 러시아와 정부군의 최악의 공습과 반군의 반격으로 또다시 어린이를 포함해 최소 35명이 숨졌습니다. 서방은 러시아와 정부군의 민간인 공습을 전쟁 범죄로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테러 단체를 겨냥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JTBC 이유정입니다. 정부군과 러시아가 반군을 무차별 폭격하고 있는 시리아에서 무너진 건물 잔해를 해치고 갓난 아기를 구한 후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민간 구조대원의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내전 현장에서 하얀 헬멧이라고 별칭으로 불리는 민간 구조대가 이렇게 목숨을 걸고 인명을 구해내고 있습니다. 김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습에 무너져 내린 건물 잔해 속에서 회색 가루를 뒤집어 쓴 아기가 발견됐습니다. 하얀 헬멧을 쓴 구조대원 아부 키파 씨는 아기를 품에 안고 하염없는 눈물을 쏟아냅니다. 엄청난 충격에 이마에는 피가 흐르고 울림조차 없어 보이는 아기. 그래도 구조대원과 눈을 맞추고 손을 뻗어보기도 합니다. 키파 씨는 생후 한 달 정도 된 듯 보이는 아기가 딸처럼 느껴져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 영상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지면서 잔잔한 감동과 함께 시리아 사태의 참상을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키파 씨가 소속된 시리아 민간 구조대는 이른바 하얀 헬멧으로 불리며 포탄이 쏟아지는 내전 현장에서 인명 구조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초점 없는 시선으로 구급차에 혼자 앉아있던 알레포 꼬마 5살 소년을 구해낸 것도 바로 이들입니다. 하얀 헬멧은 올해 대한노벨상인 바른생활상을 받았고 오는 7일 발표되는 노벨 평화상의 유력한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네, 터키 해변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3살배기 남자아이의 시신이 온 세계를 충격과 슬픔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지난 2일 터키 보드룸 해변에 조그만 남자아이가 모래 얼굴을 파묻은 채 발견됐는데요. 사진 속 남자아이, 빨간 티셔츠에 파란 반바지 차림으로 마치 해변에 엎드려 자는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아일란 쿠르디라는 이름의 이 아이는 시리아 난민으로 이날 배를 타고 유럽으로 가던 중 배가 뒤집혀 변을 당했습니다. 쿠르디의 형도 엄마도 파도에 휩쓸려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고 가족들을 모두 잃은 아버지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يقوني الصبح بابا بدنا يلعبوا معي بدك أحسن من هيك راح كل شيء 네, 한 가족을 비극으로 이끈 탈출. 그렇다면 쿠르디와 가족들은 왜 시리아를 이렇게 탈출하려 한 것일까요?
시리아는 5년째 정부군과 반군의 내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과격 이슬람 무장 세력인 IS가 세력을 넓히면서 전체 인구 2,300만 명 가운데 400만 명이 나라 밖 난민으로 떠돌고 있습니다. 여기에 리비아와 나이지리아 등 아프리카 국가와 이라크 등 다른 중동 국가에서도 장기간의 분쟁과 종교 갈등, IS와의 내전 등으로 난민이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쿠르드의 죽음과 함께 이 난민 사태는 더욱 심각하게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복잡해지는데도 강대국들이 힘을 쏟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라크나 아프간 같은 경우는 강대국이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전쟁을 벌였지만 네. 이것이 부도덕한 전쟁으로 오명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면서 이제 유럽이나 미국이나 쉽게 시리아 내전에 뛰어들기가 힘들었고요. 네. 그리고 그 앞전에 시리아 내전이 일어나기 그 앞전에 리비아에서 내전이 일어났었는데 네. 리비아 같은 경우도 유럽이 개입을 적극적으로 했지만 그 리비아가 독재 국가였는데 독재자가 사라진 다음에 민병대들이 우후죽순 생겨가지고 리비아의 분쟁 상황이 더 심각해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사후까지 유럽이 계속 끌고 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경제적인 부담이 만만치 않았던 거예요. 네. 그런 찰나에 이제 시리아 내전이 벌어지니까 더 이제 전선이 확대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아마 유럽과 강대국들이 더 이상 전쟁에 개입하기를 꺼려하는 분위기가 이제 문제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보신 것처럼 지금 유럽은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밀려드는 난민들로 몸살을 겪고 있습니다. 국가에 따라 난민에게 배타적이거나 또 관용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3살배기 시리아 난민, 쿠르드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다시금 전 세계는 난민 수용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를 대하는 유럽 각국의 정책도 그야말로 가지각색인데요. 먼저 난민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독일의 모습은 어떨까요? 독일은 난민 보호시설을 늘리고 또 예산을 확대하면서 난민 해결사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는데요. 메르켈 독일 총리는 난민 반대 폭력 시위가 발생했던 하이데나우 지역을 직접 방문해 폭력 사태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Und wir müssen alle unsere Kraftanstrengung darauf lenken, deutlich zu machen, es gibt keine Toleranz gegenüber denen, die die Würde anderer Menschen in Frage stellen. Es gibt keine Toleranz gegenüber denen, die nicht bereit sind zu helfen, wo rechtlich und menschlich Hilfe geboten ist. 네, 하지만 독일이 이처럼 난민 수용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독일의 인구 구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노동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또 연금 생활자가 늘면서 난민을 받아들여야 현재의 경제 구조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헝가리의 상황은 좀 다른데요. 유럽연합회원국인 헝가리는 EU 국가 간 자유로운 왕래를 보장하는 쉥겐 조약 가입국이기 때문에 독일 등 다른 나라로 가려는 난민들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난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 헝가리에 입국한 난민은 모두 12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3배가 늘었습니다. 헝가리 당국은 곧 난민 입국 규정을 고친 뒤에 자격이 없는 난민은 모두 돌려보낸다는 계획인데요. 헝가리가 이처럼 난민 입국을 막는 이유, 이미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경제적인 위기로 온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분쟁 지역에서 네. 목숨을 부지하게 온 난민들이 많다. 그래서 이들을 좀 같이 껴안아야 되지, 유럽이 껴안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네. 목소리도 있지만 그들 때문에 이제 일자리를 빼앗긴다든가 아니면 갑자기 이제 난민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유럽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번 쿠르드의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자 난민 수용에 소극적이었던 영국 정부는 입장을 바꾸고 나섰습니다. 영국은 지금까지 난민 캠프에 난민 200명만을 수용한 상황이었지만 캐머런 영국 총리가 국내외의 압박에 굴복해 수일 내로 시리아 난민 수용 방침을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유럽으로 향하는 지중해에서는 난민선이 전복되는 등의 피해로 목숨을 잃는 난민들이 올해 들어서만 2,000명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또 이번 쿠르디의 안타까운 죽음이 전해지자 SNS상에서는 쿠르디가 생전에 그의 형과 함께 고민형을 끼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과 함께 애도 물결이 일고 있는데요. 3살 꼬마 쿠르디를 받아줄 곳 천국밖에 없었나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 난민들을 위한 국제적인 대책 마련이 조속히 필요해 보입니다. Rescuers pull a man and his child from their pickup truck moments before the cab fills with water. Home video records the violent gusts of Hurricane Iniki as it destroys Hawaiian homes. From concrete streets buckled by earthquakes to fires completely torching residential neighborhoods, images of disaster and tragedy fascinate us. We may be appalled by what we see, but we can't seem to look away. Now behavioral scientists are telling us why. They call it the disaster phenomenon. The Challenger disaster. Where were you in high school? Or? New York-based professor of psychiatry Dr. Michael Blumenfeld has spent years studying what keeps us glued to the television when disaster strikes. People are drawn to it for conscious reasons and unconscious reasons. The conscious reasons would be that it makes them feel excited and makes them feel alive to witness an exciting event. The unconscious reasons have to do with sorting out our own fears. Blumenfeld believes disasters remind us how vulnerable we all are. We're fascinated with disasters because these are events out of the range of usual human experience. They frighten us, they scare us, and then we want to go through it again, over and over again, to attempt to master and control the anxiety that the event has brought about. Another lure of tragedy is our compassion for others, according to Los Angeles psychologist Dr. Benita Wirth. For most people, it will arouse their empathic response to human beings who are suffering. And they say, there, but for the grace of God go I. Dr. Wirth says our reactions to incredible disaster scenes, such as this B-52 plane crash, are not just emotional, they are also physical. To graphically demonstrate how our bodies are affected by watching disasters on television, Dr. Wirth set up an experiment for World of Wonder. Several test viewers are randomly selected. They are individually wired to heart rate and blood pressure monitors. Then, Dr. Wirth begins showing them videotape of disasters, such as the earthquake in Kobe, Japan, and the Space Shuttle Challenger explosion. As they watch the tapes, test viewers show an immediate and substantial rise in heart rate, as much as 9 beats per minute. Dr. Wirth says this response indicates that even though the viewers are not actually in danger, they are reacting as if they were. Each viewer's brain is causing physical changes in their body so that it can prepare to respond to the perceived danger and survive. It's the fight or flight syndrome, if you will, adrenaline rushing into the body and the body preparing to defend itself or to flee from the scene. Test subject Gwendolyn Parrish, for instance, was disturbed and emotionally affected while watching the Oklahoma City bombing disaster. It all concerns human nature, you know. And it's hard to turn your back on tragedy, because it could be you. Vincent DeSantis felt particularly strong anxiety while watching the Challenger tragedy. Even though he kept shaking his head negatively, he couldn't stop watching the accident. When I first saw it, I must have viewed it 24 times, over and over and over. I couldn't believe this could happen. I didn't want to believe it. Obviously a major malfunction. Dr. Wirth says there's a reason some people are drawn to view the same disaster scenes over and over again. Subconsciously, they don't want to believe it's real. We want to deny that these things can happen. We keep saying, please make this ending different, please make it different. According to Drs. Wirth and Blumenfeld, the most surprising result of the experiment was that our subjects, who all live in Los Angeles, were not physically affected by viewing footage of the LA earthquake. While watching videotapes of that disaster, their pulse rates barely rose. You underneath that? They've lived through the LA trauma, and they know the ending of it. They know that everything's okay.
Blumenfeld says that since the brain has processed these disasters, there's no need for Los Angelinos to subconsciously experience them again. Research shows that watching scenes of a disaster repeatedly can actually be a positive experience. The work of Drs. Wirth and Blumenfeld is shedding light on how we react. Research shows that watching scenes of a disaster repeatedly can actually be a positive experience. The work of Drs. Wirth and Blumenfeld is shedding light on how we react to these situations. Research shows that watching scenes of a disaster repeatedly can actually be a positive experience. The work of Drs. Wirth and Blumenfeld is shedding light on how we react to these situations. Research shows that watching scenes of a disaster repeatedly can actually be a positive experience. The work of Drs. Wirth and Blumenfeld is shedding light on how we react to these situations. By learning what motivates us in times of crisis, we may be able to better prepare for dangerous situations and survive them. That's all for now. Please join us again for more amazing stories. I'm Michael Dorn for World of